자, 그 다음에 회귀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회귀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 좀 크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측하는 그 구간을 넓혀버리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가 앞에서 보시면은 포인트 너무 뒤로 갔다. 그냥 진행하면서 하시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이제 2015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 연도로 하긴 좀 그렇고요. 면적으로 했을 때 그 주택 면적이 10평에서부터 100평짜리 데이터 갖고 막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을 예측했는데, 이거 갖고 1000평 되는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싶어. 그러는 순간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그걸 외삽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있는 범위 바깥에 것까지 연장시키는 거를 이제 이런 외삽이라고 그랬습니다. extrapolation, 늘려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예측하겠다는 그런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신뢰 구간 같은 거는 이제 신뢰 구간하고 예측 구간에 대한 그 컨셉을 좀 용어의 정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신뢰 구간이란 건 뭐냐면 회계 개수 주변의 불확실성인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y는 a 플러스 bx 할 때 요 b에 이제 b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인 거고, 예측 구간은 각각의 이제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이제 한 거라서 둘 중에 어느 게 좀 넓을까요? 예측 구간이 이제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기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회기선이 살짝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 구간이 좀 다른 거고, 예측 구간이란 거는 요 회기선일 때 예측 구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 값이 예측되는 범위가 있을 거고, 95% 구간은 요 정도 범위에 요 정도 변해. 근데 이 신뢰 구간이 살짝 변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한 예측 구간이 또 있으니까, 전체 예측 구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이런 신뢰 구간이나 예측 구간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포를 정규 분포야 라고 가정해서, 신뢰 구간은 정규 분포일 때 어떻게 구하죠? 시그마 값을 갖고 1시그마 떨어졌다, 2시그마 떨어졌다, 우리가 95% 확률을 할 때는 2시그마까지 이제 범위를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떤 통계라고 그랬죠? 모수적 통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정규 분포를 꼭 따를 거야. 파라미터의 이제 중심은 뭐고, 표준 편차가 3인, 1인이냐 3이냐 3이냐에 따라서 그 값을 알았을 때를 갖고 이제 하잖아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로 정규 분포 안 따르는 것도 많다고 그랬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 증명하고 알 수가 있다면은 그런 모수적인 방법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주가의 이제 변동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긴꼬리 분포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긴꼬리 분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규 분포로 해서 예측 구간, 신뢰 구간 구간하는 건 사실은 약간 거짓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써서 실제 막 구해보는 거예요. 막 실험적으로 몬테칼로 메서드로 해서 막 구해서 그 범위가 이 정도 데이터 갖고서 이제 했을 때는 신뢰 구간이나 예측 구간이 이 정도 나와 해서 실험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순환 검증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부트스트랩을 많이 썼었습니다. 뒤에 예제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요. 요 그림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외삽의 위험성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훈련 데이터를 요 정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해서 회귀를 하든 또는 다른 걸 하든 비슷한데, 요 모델을 갖고서 요렇게 갈 거야. 근데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요 정도 범위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 범위밖에. 요걸 갖고서 요 바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실제 데이터들은 요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걸 실제는 여기만 좀 직선처럼 보였지,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신러닝해서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한다 해서 요걸 해서 컴퓨터를 믿는 순간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함부로 이제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건 귀납적인 방법이고 옛날에 있던 경험은 말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삽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이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프리딕션인 거고, 요 프리딕션 라인 자체는 이제 개수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측이라고 하지만은 코에피션트들은 이제 컨피던셜 인터벌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베스트 핏,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 갖고는 요게 베스트 핏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샘플을 다시 새로 뽑았습니다. 샘플을 뽑아보니까 요 위쪽 게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샘플에 대해서는 요 베스트 핏이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샘플 다시 뽑았더니 아래쪽 점이 좀 더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약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샘플에 따라서. 근데 95% 샘플을 한 100번 뽑았을 때 95%는 요 선은 요 사이를 벗어나지 않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피던스 인터벌인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는 샘플 뽑을 때마다 왔다 갔다 그러겠죠.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들은 샘플일 거고, 샘플은 이제 우리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분포, 잔차를 정규분포로 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다시 그 시그마만큼 범위가 요 끝에서 시그마만큼, 요 끝에서 시그마만큼 더 넓어질 겁니다. 실제 그 예측 변수들의 범위는. 그래서 얘는 예측 인터벌, 프리딕션 인터벌은 이제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컨피던스 인터벌, 프리딕션 인터벌은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R 스퀘어가 0.8977, 약 89% 정도, 90% 정도 이제 explain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하면은 평균으로 이제 찍은 것보다는 찍은 거의 한 89%는 이제 맞다. 실제 89% 정도가 이제 설명이 된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잔차.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잔차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거 그대로인데요. 뭐냐면은 모수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정규분포라고 생각해서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샘플 갖고 원래 데이터에서 샘플 1을 딱 구해서 이걸 갖고서 이제 그 예측 변수들 만들어보고 두 번째 만들어보고 세 번째 만들어보고 한 100개 만들어서 보니까 이 예측 변수 범위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95%는 뭐 맥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 그 다음에 95% 0.25로 해야 될까? 0.25 위치의 요 범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샘플에 의해서 피팅된 그런 코에피션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트스트랩에 의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건 샘플로 막 뽑아낸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요때 데이터 범위랑 요때 데이터 범위, 요 놈의 이제 아래쪽의 데이터 범위는 좀 더 아래쪽에 요 아래까지 존재하겠죠. 그다음 위쪽은 위쪽까지 좀 존재할 거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냥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모수적인 방법 말고 이제 실험적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네. 그렇더라도 아까 외삽의 위험성을 이거로 커버가 되는. 아니요, 외삽의 위험성은 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수 요구와 비모수 요구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외삽의 오류를 어떻게? 외삽의 오류는 그쪽은 예측하지 말아야죠.
외삽의 오류는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도 없는데 그냥 될 거야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한 것뿐이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어 나오는 게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이제 그 프리딕션 인터벌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두 번째 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에 연구되는 거 보면 어댑티브 해서 막 그거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어댑티브. 근데 어댑트할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긴. 데이터라도 있으면 좋은데 데이터가 없는 데서 하면은 결국 요렇게밖에 예측 못 하지 않을까요? 뭔가 얘가 아래로 갈지 위에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딥러닝이 막 이제 그 환상을 심어주는 게 그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잘 알면은 그 그림이 무슨 가려진 그림 막 채운다. 통계적인 거 다른 데서 배워와서 여기다 적용하는 건데 그 결국 다른 데 건데 요 데이터에 이걸 그 가짜 사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가짜 사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합성 사진 만드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건 실제 데이터 이 확실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